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부한 거는 거의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시험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소득과 관련돼서 어떤 제한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제한은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다, 재화. 그럴 경우는요, 소득이 증가하면요, 우측으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우측으로. 만약에 이게 열등제이다, 그러면요,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좌측으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가격, 수량인데, 만약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럼 무조건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받고 소비해도 만족감의 차이가 없는 재화.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화이트가 대체재 아닙니까? 화이트가 올랐다.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안 사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정리하시면 다른 건 무리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은요, 이게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파는 쪽에서. 그러니까 오비 맥주는요, 맥주 회사에서 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달에 한 50만 병은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오비 맥주 입장에서 한 달에 맥주를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요, 공급이다. 그럼 이거를 한번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공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 맥주가 있다면 시장에서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5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물론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욕구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비 맥주 입장에서는 맥주를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달에 50만 병인지 하루에 50만 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간을 딱 명시해서 한 달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아니면요, 하루에는 한 1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플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로우.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는 이미 판 수량이 아닙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매된 수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 이미 아줌마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아까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 자신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우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겠다는 얘기죠.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소비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절충돼서 최종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면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가 자본력 이런 거 감안해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무턱대고 파는 수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요,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팔려는 의사하고 팔 수 있는 능력을 공이 갖췄을 때 시장에서 판매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함수는 또 뭐냐? 우리 전 시간에 수요 함수처럼, 자, 아까 신도시 예정 지역입니다. 전 시간에 신도시 예정 지역에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이 대림산업은요,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이런 것도 짓고 있고 각종 토목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산업이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장, 화학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건설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아파트 지어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이 여기다 이제 아파트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이 판매량에,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림산업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어서 팔 수 있나, 이거를 쭉 원인이 되는 것을 연결한 거를요, 쭉 써놓은 거를요,
공급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먼저 자, 요걸 XJ라고 해볼게요. 대림 아파트를요, XJ. XJ 수량, Q는 수량 아닙니까? 이거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너무 좀 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판매량 이렇게 한다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림 아파트의 가격. 원래 그 대림 아파트 가격이 그 지역에서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들이 요번에 갑자기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올 거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좋아진다면요. 만약에 생산비가 옛날하고 차이가 없다면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데 예컨대 어떤 옷이 있는데 옷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옷 생산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 파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 그 소비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소비함으로써의 효용, 만족감, 이거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효용의 극대화가 목표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생산,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이윤이 안 나죠? 이윤이 안 나면요, 기업의 존속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윤이 안 나면요,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자도 못 주고 하면 돈 다 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면요,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사람들 안 하려고 하죠? 곧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최대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이 아까 요 지역이 1,500만 원 정도에서 1,500만 원 정도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다른 데 안 짓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가격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예컨대 이 대림산업은요, 요 지역에 원래 한 20동 정도로 지어서 팔려고 했습니다. 20동. 근데 이 회사는요, 거의 그 자재의 반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합시다. 근데 요번에 갑자기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더블로. 그럼 아무래도 자재 구입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원래 여기다 20동을 좀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20동 정도 지어서 팔으려고 작정하면서 건물도 올리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연구소에서 대림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기술이 뭐냐면 똑같은 자, 이 원자재를 가지고 아파트 20동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면 뭐 노동자들한테는 안 됐지만 어쨌거나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의 목표, 극대화가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좀 똑같이 아파트 20동 지어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또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준, 이것도 영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입니다. 기업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오비맥주의 기업의 목표는요, 어떤 이윤의 극대화가 있다, 아니면 생산량의 극대화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 이러면. 근데 만약에 하이트의 기업의 목표는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판매량보다는 아무래도 질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의 어떤 목표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도 이 건설업자는요,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제 짓는데, 이때 금리가 막 비싸지면 아무래도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이제 법인세 같은 거 막 부과하는데, 법인세를 잔뜩 부과한다면, 이 지역에서는요, 법인세 잔뜩 부과한다면 아무래도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다 안 지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은 그대로인데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요인. 그러면 자,